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발언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요번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인 여론조작과 공천거래 그리고 거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도 이제 포함된 네. 예, 이 부분은 결국 김영선 의원에 관련된 이야기로 좀 시작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네, 이 네. 통화 녹음된 게 나왔죠? 네, 작년 5월 2일에 강혜경 씨 제보자와 김영선 전 의원의 통화 내용이고요. 이게 사실 국정감사에서 스모킹건이 나오느냐, 막 이렇게 이제 언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뭐 스모킹건이라고 하기엔 이제 사실 좀 애매해진 게 있지만 요거는 김영선 전 의원 당사자의 육성 녹음이라서 네.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이 사진은 제가 악의적으로 배치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마음은 저렇게 머리로 표현되지 않을까. 아니 저는 처음에 저 누군가 했어요. 기가 막히죠. 네. 지금이랑 좀 다르지 않아요? 네. 네. 약간 더 젊었을 때 이제 사진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의 마음이다. 그렇죠. 특히 머리 스타일이. 예. 예. 저기 이제 자다가 이제 벼락 맞은 몰골이거든요, 지금. 뭔가 활동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머리가 저렇게 돼 있네. 예, 아무튼 5월 2일 작년 5월 2일 강혜경 씨와의 통화입니다. 강혜경 씨가 본부장님은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 이래저래 해가지고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약간 이게 호소하는 거예요. 네. 또 명태균 씨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간 성토를 하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게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야. 명본부장이 여론조사를 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그런 영향을 받은 거는 맞지만 그거는 내가 그냥 도움받은 걸로 감사해야 되지. 나는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 득을 봤잖아. 득을 봐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려고 하는 거야. 어때? 되게 긴 대답을 했는데 명확한 명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굉장히 특이한 화법이네. 이 양반 원래 이렇게 말을 하나요? 네. 이게 그렇다기보다는 네. 녹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네.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불명확한 발언들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두 가지 종류를 갈라봐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필요한 거긴 한데 사실관계에 가까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는 내용과 예. 자신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감추기 위한 화법,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갈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스스로를 감추는 화법, 뭐가 있을까?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네. 네, 그거는 그냥 내가 도움받은 걸로 감사해야 되지. 네, 그냥 이게, 그렇죠. 예, 거래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알고 한 건 아니다. 아닌데.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어. 그렇죠. 네. 도의적인 책임, 뭐 알고 한 건 아니다. 도움받은 걸로 감사한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회피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뭔가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의 어떤 무게를 낮추려고 하는 예. 이제 그런 발언들이죠. 예. 그런데 이게 대체로 어떤 사실하고 연관된 걸까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여론조사 직접 한 건 아니다. 근데 그것도 왠지 자기가 여론조사 한 건 아니니까. 너무 맞는 말이다. 나 그렇게 하면 여러 개 될 수 있어. 내가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한테 갖다 바치진 않았다. 뭐 이것도 되고. 내가 공천한 거 아니다. 이것도 되지. 내가 공천을 직접 부탁하진 않았다. 내가 녹취한 것도 아니다. 난 명태균하고 안 친해. 내가 직접 한 건 수조물 마신 것밖에 없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내가 직접 명태균에게 지령을 내리거나 이런 여론조사를 갖다 달라고 마치 이준석처럼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또는 적극적인 회피라면 그런 거고. 네. 또는 내가 그렇게 여론조사 해가면서 공천 받아오라고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야. 명태균 씨한테. 그냥 그렇게 도와준 거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난 감사할 따름이지.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요. 세비 반띵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냥 고마워서 자기 월급의 절반을 퍼줬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하는 게 그거냐 이거. 그러니까 절반을 떼주는 걸로? 예. 이게 연에 9,600만 원을 줬다 그러는데 야 도의적으로 9,600만 원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당할 도의적으로 수 있는. 그 정도 책임을 진다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나 보죠. 그런데 그렇게 수상한 돈 거래를 하는 게 네.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이 될 수 있는데 그럼요. 그런 방식으로 감당을 하려고 했군요. 차라리 뭐 한 금두껍이 3마리 줬습니다. 그거는 내가 도의적인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도의적이다, 뭐 감당할 수 있다, 알고 한 게 아니다, 직접 관계는 없다라고 회피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행위로 나타난 것. 네. 세 가지가 있죠. 세비 반띵하고 확실하고 네. 그거를 압력을 주고
마지못해서 그거를 이제 갖다 바친 거는 거의 명확해 보이는 네. 그런 일이니까 네. 이 행동하고 이 말하고는 너무 격차가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발언을 한 게 맞다라고 일단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뭐 이제 도의적인 책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그렇게 자주 다녔을까? 아, 그러네. 다니면서 직접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예. 날씨 얘기만 하고 다녔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예. 유준석 찾아갈 때도 그렇고. 맞네. 네. 어. 그리고 뭔가 자기 구명을 활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실들은 지금 거의 드러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화 안에서 호칭도 보면 꼬박꼬박 본부장.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 뭐 지금까지 나온 녹취나 관계자들 증언에서 보면 명태균 씨가 거의 김영선 전 의원의 상전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가까운 사이를 넘어서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대화 아까 살펴본 김영선 전 의원 발언에서 좀 드러나지 않나. 거의 손잡고 끌고 다니는 셈이거든요. 네. 네. 명태균 네. 씨가. 심지어는 대통령 처음 만나게 해준 것도 김영선 전 의원이 이미 명태균 씨하고 자기는 친한 사이였고 대통령 연결도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김영선 전 의원이.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실제 드러난 행동하고 자신을 감추려는 행동이 감추려는 말 자체가 얼마나 밑에 있는 행동을 뒷받침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더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네, 네. 예. 왜 이렇게 엄청나게 감추려고 할까? 그냥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 되는 건데 아, 이런 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예. 이런 거는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다만 필요한 거는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라든가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네. 말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행동은 굉장히 심각한 행동이잖아요. 예. 그 얘기는 흔히 말하는 범죄자들이 자신의 그 범죄를 회피할 때 쓰는 언어하고 되게 유사하다. 아, 음주운전 걸렸을 때 아, 상가집 가서 맥주 한잔 했어요. 그렇지.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은 막 양주 막 들이켰으면서. 그리고 범죄자들이 자꾸 자기 범죄 혐의 얘기하면 자꾸 딴 사람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그런 네. 화법이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가끔 그러듯이. 예. 가운데를 비워놓고 자꾸 네. 주변만 얘기하는 그런 방식. 네. 네, 되게 전형적으로 해당하고 이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사실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거잖아. 영향, 득을 받다. 네. 네.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도움을 받았다. 받았다. 명분부장이 여론조사를 해서 내가 그 도움을 받았다. 그렇죠. 이게 아주 모호하지만 그냥 바로 이전 보도들과 퍼즐이 맞춰지는 게 네. 아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론조사 해서 공천을 받아왔구나. 예. 김영선 전 의원은 자꾸 우회적으로 뭐 득을 받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 근데 득을 받다라는 표현도 사실 대단히 문제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저 뭔가 이득을 받다?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가 득이 된다? 대가성을 뭔가 받았다. 예. 여론조사가 득이 되는 거. 여론조사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객관적으로 그냥 진행된 사실이라면 네. 그 여론조사 덕분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이미 그런 많은 다른 여론조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네. 여론조사에 내가 높게 나와서 그걸로 득을 봤다면 그건 여론조사 덕이 아니라 내 덕이죠. 그렇죠. 예. 내가 인기 있는 덕이지. 예, 예, 예. 근데 여론조사 덕이라고 한다면 그 여론조사를 만드는 게 주 직업인 사람에게 덕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선거 브로커에게 덕을 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뭔가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다라는 얘기죠. 예. 일단 거기에 거의 확실해 보이고 예.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다른 의미라고 하더라도 득을 봤다는 거. 여론조사로 득을 본 건 내 네. 돈으로 한 여론조사는 아닌데 그 여론조사 덕분에 이렇게 또 되는 거잖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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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득을 볼 게 뭐냐는 거야.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득을 보는 행위 자체가 뭔가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발언이기 때문에 네. 이 득을 봤다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에 해당해요. 거기다가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세비를 절반을 떼서 명태균 씨에게 갖다 줄 때 이걸 또 현금으로 인출해서 갖다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그냥- 자체가 이미 부적절한 거래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귀찮아서 계좌로 쏴준 것도 아니에요. 그때 현금으로 정확하게 절반을 인출해다가 명태균 씨 말에 따르면 1원도 틀리지 않고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도의적으로 고마운 사람한테 누가 그런 짓까지 하냐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고마운 사람한테 할 행위치곤 과한 행위인데다가 네. 추적 안 당하려고 엄청나게 현금까지. 애쓴 것까지 예. 보면 예. 그 도움과 그 뭐랄까 도의적인 책임은 이렇게까지 큰 거였나? 예. 왜 특정한 사람에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 있고 영향을 받았다. 득을 받았다, 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영향을 받아서 공천이 됐다잖아요. 네. 공천과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명확하게 숨어져 있어. 아, 영향을 받은 거는 맞지만. 예.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예. 예.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은 게 원래 우리가 의심했던 것처럼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다리를 놔줘서 김건희 여사가 또는 대통령이 매개로 해서 공관위원장이나 또는 당대표나 같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압력으로서 작동을 했느냐. 이건 제일 심각한 사안인 거고. 거기에 이제 확실한 공천 개입이니까. 네. 근데 적어도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거기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모호하게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 모호한 상태로 받아들여도 너무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예.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공천을 받았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어쨌든 여론조사를 갖다 바친 건 대통령 쪽에 갖다 바쳤으니까 대통령이 뭔가 거기에 고마워서 공천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쳐요. 근데 그거 공천은 당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대통령한테 그런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 말대로 자기가 직접 공천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알아서 호의를 해줬어.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당을 어떻게 구워 삶았다는 얘기인데. 공천 개입이에요. 네, 공천 개입이지 그거. 깔끔하게 공천 개입. 네. 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저는 이 녹취 국정감사에서 나왔을 때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나? 네. 해야죠. 당사자 발언인데? 네. 해야죠. 그리고 지금 검찰이 아마 압박이 좀 받았는지 네. 아 그래요. 네, 꽤 다양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정치자금법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깊게 파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좀 들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짐작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추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자금법 관련 문제도 파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돈 때문에 2억에서 3억까지 정도의 어떤 대가성 있는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쨌든 그 3억 7천이 대통령이 주진 않았으니까 예. 비용을 지불하진 않았고 또 그것까지 나왔더라고요.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대선 때 경선 포함해서 대선 때 계약을 맺은 여론조사 회사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없다. 예. 요거까지도 확인이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물론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그러니까 그 당시 후보자 본인이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들고 와서 한 거면 네.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파봤을 때 이게 적극적으로 뭔가 활용한 기색이 엿보인다. 그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활용한 기색이 나왔잖아요. 활용한 증거가 나와버렸죠. 어제 또 뉴스토마토가 아주 중요한 보도했죠. 네. 자기의 유튜브에다가 이 비공표라고 얘기됐던 것들이 네. 홍보해놨어. 홍보해 놓은 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거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인데 네. 입당하기 전에 이루어진 조사인데 윤석열 당시 후보를 국민의힘 단일 후보로 전제를 해서 양자대결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형식만 갖춘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는 윤석열이 돼야 한다는 걸 아주 세게 주장하는 여론조사였죠. 아주 그냥 내용만 봐도 이건 부적절하다. 아직 국민의힘 입당을 안 한 시점에서 조사를 해놓고 왜 윤석열 후보를 이미 국민의힘 사람처럼 해놓고 물어봐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진짜 소름 돋는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기 전이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대선 주자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눌렀죠. 근데 다음 질문이 이거였어요. 만약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합당이라 그래야 되나? 단일화?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를 지지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똑같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설문조사 되게 많았거든요. 단일화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단일화를 전제로 놓고 하는 설문조사 되게 많았는데 아마 이 중에도 분명히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예. 방금 얘기가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두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를 전제로? 네. 내가 좀 거슬렸다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 이거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어제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그 윤석열 대선 캠프 그 여론조사 홍보는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네. 왜냐면 딱 시기적으로도 그게 2021년 8월인가 그렇더라고요. 7월 말 8월. 지금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갖다 바쳐서 문제되는 딱 그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공표라고 맨날 지금까지 거의 이른바 피해 쉴드를 쳐왔는데 이준석의 발언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특히 이준석이 실드 많이 쳤습니다. 예.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얘기하면 또 죽어라고 또 막 해명하고 설명하고 막 그럴 거예요. 뭐 몰라서 하는 말인데 뭐 이래봤자 누구한테 득이 되겠냐는 자기가 득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당연히 그 효과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득을 받겠지. 그러니까. 예. 그리고 사용한 흔적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의 영향력이라는 거,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영향력, 특히나 조작을 매개로 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예. 지금 뭐 우리가 아직까지는 짐작의 영역에 좀 해당하고 의심의 영역에 해당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파서 어디로 연결됐는지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돼요. 지금 이거 검찰 수사하고 있는 곳이 창원지검이죠. 네. 네. 여기 지검장? 지검장? 굽네 치킨? 아니 뭐 지점장이나 지검장이나 뭐 거기는 어디 아닙니까? 검찰 프랜차이즈야? 네. 그러고 보니까 프랜차이즈 마크도 있고 정유미 지점장이거든요, 얘가. 아, 너무 야, 본의 아니게 좋은 풍자였어요. 네, 예. 진짜 풍자다. 본이 아닌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잡아가지 마세요. 본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진짜 어마어마한 충성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친윤 라인이죠. 예. 진짜 친윤을 넘어서 완전 찐찐찐찐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모든 수사에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라는 우려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현율님이 네. 성공하면 지검장, 실패하면 지점장 아닌가? 아, 현유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었나? 현일님이 그때 캠프 오셨죠? 네. 기억이 날듯말듯한데. 그 사진 계속 찍어주시고 그래. 방송할 때 우리 네. PD님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네. 모자 쓰시고 예. 등산복 같은 거 입고 오셨었지. 기억나요. 패션 감각 굉장히 좋으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남자 이름 기억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네. 네. 그건 확실합니다. 세상에. 인간의 지능은 한정돼 있고 이제 써야 될 곳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해시태그 시절에 PD도 몰랐던 사람. 맞아요. 작가 PD도. 우리 작가인지도 몰라. 저번에 레그 아래 한번 저랑 같이 나갔는데 네. 그때 이제 작가님이 한 분 다가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TBS 시절에 네. 가장 오래 했던 작가님 네. 기억나죠? 송 작가님이라고. 네. 송 작가님. 네, 그분이 와서 인사하는데 그것도 누구 되게 서운했어. 그래서 그분이 송 작가 미안해요. 네, 가고 나서 생각났어요. 미안해요. 네. 사과드립니다. 예. 다음에 내가 저기 만나면 다시 저 딴지에서 만나면 내가 뭐 하다못해 커피라도 사줄게요. 네. 미아산미아님이 갑자기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너무하네, 검님이라고 미아산미아님. 네, 그런 말은 저한테 내기로 이기고 하시고요. 네. 농담입니다. 네. 자, 그럼 명태균의 또 이제 그 녹취 중에 문제가 될 만한 녹취가 또 나왔는데 이건 이준석하고 연관된 이준석 지금 의원하고 연관된 내용이에요. 네. 볼까요? 네. 이거는 2022년 4월 강혜경 씨와의 통화 녹음이고요. 이게 2022년 4월이면은 이제 전당대회,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할 때입니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을 줄게. 이러네. 의창은 전략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서 김 전 의원 전략공천 받았다. 네, 이게 전당대회 때예요? 아, 전당대회가 아니고 재보궐선거 준비할 때입니다. 전당대회는 그 전해죠. 2021년. 예. 2022년 4월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6월 재보궐선거 준비할 때 이준석이 이미 대표일 때입니다.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일 때. 이준석, 그러니까 명태균 말에 따르면 이준석이 이미 자기 덕에 당대표가 되고 난 후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석이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서 나보고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던져달래. 그러면 사무총장을 던져갖고 끝내주겠대. 이번엔 이길까? 유선 전화 비율을 섞자 7대3으로. 네, 요것도 이제 조작 정황이죠. 예. 네. 네, 이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해명을 하겠지만 네. 이번엔 이길까? 이번엔 유선전화 이길- 비율을 섞자.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게 네. 예. 뭔가를 만져가지고 네. 예. 이길까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만져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네. 이 말 자체가. 이게 또 국민의힘에서 바로 이제 해명 나오는 게 원래 유무선 전화 비율은 조정하는 거다. 하지만 결과를 정해놓고 조정하면 안 되죠. 결과를 정해놓고 네. 조정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결과를 이번에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이기는 걸 만들어서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이제 이준석도 할 말이 떨어졌나 봐요. 이거 해명한 거 보셨어요? 성적표 6인데 8로 고치는 장난 다 해보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조작 시인이죠. 그 정도 되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진짜? 그게 실제 성적을 바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냐.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백토 때도 이제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게 혹여 문제라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법적 책임의 수준이 훨씬 낮다.
정도까지는 뭐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요. 네, 그 실제로 선거 조작하고는 또 약간 다른 문제니까 공표 비공표 문제.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 조작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회피하려고 지금 하는 말이거든. 그렇죠. 회피하다 보니까 네. 뭐만 들어가고. 네. 공표나 비공표에서 뭐든 간에 조작이 들어간 거는 상당히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네. 비공표에서 조작을 하던 사람이 공표에서 조작을 안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PNR이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무슨 여심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막 세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해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세게 규제가 때려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할 수 있을 뿐이지 네. 조작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들킨 게 17번이고 벌금형을 3번 받았대잖아요. 네. 이제 업계에서 나오는 말은 그 정도면 사실 안 들킨 거는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거죠. 네. 네, 들킨 게 그 정도. 음주운전 3회 걸린 사람이 음주운전을 딱 3번만 했을까요? 그렇지. 그런 거 그럴 리가 비슷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음.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게 되게 문제시가 되는 바람이 전략공천 지역인데 전략공천을 받아냈고 그리고 이기는 걸 가져오면 전략공천 해주겠다. 여기서 뭐가 문제죠? 일단 이기는 결과가 있어야 내가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전략공천을 할 테니까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서 가져와라라고 하고 조작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제 본인은 그렇죠. 이거 만들려고 한 게 아니다. 이기는 게 있으면 이기는 거 보고서 하겠다. 그렇죠. 네, 요 얘기로 회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네네네. 네. 물론 이거는 뭐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제대로 따지게 되면 이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니까. 손톱 하나만 뽑으면 네. 제대로 진짜를 말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럴 수는 있거든요. 내가 네. 만들려고 한 게 아니다. 네. 네. 그런 게 결과만 그런 게 있으면 참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회피할 수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회피하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전략공천 해주겠다 이러잖아요. 아, 그러네. 조건부로. 그렇죠. 일단 여론조사의 대가가 왜 전략공천이냐? 응. 라는 게 문제가 되고 당대표 마음대로 전략공천을 한다? 그 핵심 포인트는 그거죠. 네. 당 대표는 공천 과정에 관여하면 안 돼. 자기는 그리고- 관여 안 해왔다고 계속해서. 공관위원회 맞아요. 있잖아. 네.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 해명이 그거였습니다. 네. 2022년 6월 선거 때 나는 공천에는 관여 안 했다. 공관위원장이 네, 다 했다. 윤상현 의원이 했다. 요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웃겨요. 그 다음에 계속 자기가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다녔잖아요. 네. 전혀 관여 안 했으면은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관여도 했구만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명태균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한 거다라고 또 언젠가는 빠져나가겠지만 그렇겠죠. 네. 계속해서 뭔가 좁혀들고 있잖아. 네. 자기가 뭔가 호언장담한 것 같은 적어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매개로 네. 전략공천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예. 그게 공천 과정에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무총장까지 지금 얘기가 나와요. 예. 아 사무총장을 던진다는 표현이 나왔어. 아니 그리고 공천을 왜 명태균한테 줍니까? 그것도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한테. 아, 그러니까. 예. 김영선 전 의원한테 준다는 얘기를 왜 명태균한테 하냐고. 그렇지 이제 대리자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아 웃기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당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 예, 이 사람 을 공직자도 매개로 아니고. 뭔가 메시지가 전달됐다라고. 그렇죠. 그것도 문제네. 이건 공천 거래 아닙니까? 예.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문제 삼아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네. 아니 하지만 그리고 문제 삼지 않겠죠, 이것도 이거는. 사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수사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사실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해명을 안 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오늘이야 어제야 CBS 라디오 그리고 뭐 경향신문 이런데 엄청 썰을 많이 풀었더라고요. 근데 푸는 걸 보면은 이런 얘기 이제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예, 뭐 본인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 뭐 공천을 줬느니 이런 얘기 이제 해명을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오늘은 그거 얘기하고 오세훈 시장 자꾸 얘기하고. 오세훈 시장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거 얘기하고 다니더만. 예. 네. 평론가로 변신했어. 한동훈하고 윤은 둘 다 못난 이들의 만남이다. 뭐 이런 네, 식의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웃긴 게 뉴스토마토 기자가 왜 이렇게 명태균 씨를 안 잘라내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한 9월 말부터 거의 명태균 씨를 두둔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뉴스토마토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왜 잘라내지 못하냐 그랬더니 이준석 의원이 그건 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철수 의원처럼 역공을 당할까 봐 그런다. 홍매화를 봐라. 명태균 씨가 홍매화 같은 사진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다. 그게 무서워서 내가 지금 그냥 그게 약점은 아닌데 그게 피곤하니까 명태균을 잘라내지 않는 거지 뭐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건 아니다. 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매하긴 진짜 많이 해. 홍매화 얘기를 자꾸 해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그거는 위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네. 문제지. 네. 쪽팔리는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쪽팔리겠다 이거잖아 지금은. 그렇지. 예. 네. 근데 내가 아까 옆에 얘기하신 들어가느니. 네. 아까 얘기하신 회피 전략이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사실 기자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까지도 네. 만났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 그리고 친하다 그랬고. 그것도 그 말도요. 그 이제 기자가 물어보거든요. 최근에 명태균 씨와 연락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저한테 유용한 정보 같은 걸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예스라고 자막이 나왔어요. 근데 표정이 진짜 말하기 싫은 표정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명 단순한 해명의 문제가 아니라 유죄 입증과 무죄 입증 사이에 다툼이 드러나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죠. 예. 당 대표가 전략 공천에 관여할 수 있다고 당무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내부에도 심각한 손해를 끼친 거고, 맞습니다. 동시에 선거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네. 행위를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은 안 했고 저 사람이 거짓말 친 거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저 사람이 오해한 거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준석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보장되니까 방송에서 자꾸 부르더라고요. 네. 자꾸 변명의 판을 깔아주고 있어요. 저 이거 너무 꼴보기 싫거든요, 교수님. 이건 좀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좀 감정적이 됐습니다만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은 없는 자리에서 뒤에서 욕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언론이 모두 그 사람 앉혀놓고 얘기합니까? 논평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양반 누구야 김종인 인터뷰 기사 나갈 때도 왜 내 반론은 인터뷰 기사에 실지 않았냐? 야 김종인은 인터뷰에서 그걸 기사를 썼는데 거기에 이준석의 반론이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너무 쫓아다니면서 그 옹호해 주려고 하다 보면 되게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꾸 요구해. 네. 예. 이런 게 이제 탈진실의 굉장히 중요한 징후인데 아니 어떻게 사람을 안 쳐다놓고 그 사람하고 맨날 논쟁만 해? 그렇죠. 그럼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죠.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수많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왜 사람 없는데 뒷담화 까고 아니 전장현하고 싸울 때는 왜 그분들 없는 데서 욕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론도 다 사라져야 돼요. 사람 앉혀놓고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안 그러냐고. 본인 스스로는 그럼 윤한 회동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맞아. 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잖아. 논평 어떻게 해? 무슨 자격으로 논평하고 다녀요? 뭐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뒤에 가서 욕한다고. 앞에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따로 있지. 자 이준석 씨 그러면은 오세요 해시TV로 와서 여기 정준 교수님하고 한번 그 얘기는 됐고. 그러니까 판 깔아주는 게 싫다 그랬잖아요. 예. 판을 깔아주는 게 별로 옳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는 네. 10분짜리 인터뷰가 아니라 뉴스나 뭐 이런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왔으면 충분히 뭐 나름의 해명과 나름의 반론들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열든가 네. 아니면은 수사 받아야 돼요. 적어도 참고인으로라도. 그렇죠. 피의자가 됐건 참고인이 됐건 간에 거기서 뭔가 다른 증거를 놓고 이제 다퉈야지. 네.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논쟁의 영역이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논쟁의 영역이 아닙니다. 토론이 뭔지 논쟁이 뭔지 모르는 인간들이 자꾸 네. 토론하고 논쟁을 더럽히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네. 저번에도 이제 토론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명태균 게이트 의혹 보도 나오는 거는 사실 지금 당사자들 육성 녹음이 나와버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스스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사실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데 자꾸 그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가지고 뭔가 논쟁을 하려고 그러고 비평을 하려고 해버리고 이준석 의원은 거기 발언 안에 들어있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숨기려고 하면서 본인 얘기만 하려고 해버리니까 네. 사실 그거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자꾸 그거를 막 이렇게 뭘로 덮으려고 하거나 왜곡하려고 토론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본질에서 자꾸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띄어내고 네. 내려고 하고 있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흐리려고 하고 자기한테 오는 질문을 차단하려고 하니까 그걸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뭔지 모를 정도로 멍청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토론을 원론 가지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토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해석이나 의견, 시각이 대립되는 영역을 놓고 다시 말하면 가치관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고요. 예. 각자의 가치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을 대는 거예요. 사실을 놓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사실을 놓고 토론을. 아니 뭐 2+3이 5인지 6인지 7인지를 토론하나? 그거 누가 아니잖아. 안 하죠.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이 만약에 모호하다면 그 모호한 사실들은 토론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냥 의견의 일부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의견과 의견을 가지고 부딪히는 토론을 하면은 그건 토론이야. 예,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 이를테면 이쪽에서 제시한 10가지 사실이 있고 이쪽에서 제시한 9가지 사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각각이 정말 각자의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지 일단 알아봐야 되고 네. 그중에 중간에 겹쳐 있는 사실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틀려. 서로 달라. 예, 그럼 뭐가 맞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거는. 하지만 토론 과정에서는 보통 이게 뭐가 맞는지가 확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짧은 시간에 뭐가 맞는 사실인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팩트 체커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수사기관도 아니고.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미 이제 드러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갑자기 어떤 모르는 사실을 가져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준석이 쓰는 방법이 딱 이거잖아요. 모호한 걸 몇 개 던져가지고 그쪽으로 몰아보는 맞아요. 거죠, 이야기를.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확정이 필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주장에 불과해요. 그 토론의 마당에서는. 예. 실제로 뭔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예를 들면 사진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네. 이러지 않는 한 원래 애초에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은 새로운 사실로서 증거로 제출되면 안 돼. 법원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갑자기 서로 논의되지 않았던 걸 증거 제출한 그 재판관이 뭐라 그러는데 바로 제지하죠. 예, 바로 제지하고 이거는 따로 그걸 받아가지고 증거로서 먼저 접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사실 상식적인 얘기야. 이걸 모를 리가, 이거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걸 또 얘기하게 만드냐고 왜? 그래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사실 이제는 토론의 대상이 못 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지. 예, 이제 이건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야. 수사 대상이야.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대상이에요. 예. 왜냐면은 너무 많은 정황이 나왔는데 어쨌든 구멍이 있으니까 이 당사자 발언들까지 나왔지만 구멍이 아직 있으니까 수사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명태균 씨 아까 같이 봤던 저 발언에서도 통화 녹음에서도 이게 이미 나왔던 육성 녹음하고 퍼즐이 맞춰지는 게 예. 물론 이제 강혜경 씨의 제보였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가 그 김지수 민주당 후보 이기는 여론조사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 그리고 PNR이 했던 창원 의창 여론조사에서 김지수 민주당 후보 측이 되게 여론조사가 이상하다고 느꼈었대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 사실 1번 민주당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자꾸 국민의힘 후보인 김영선 전 의원을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력을 소개할 때도 이 김지수 후보가 저 지역에서 최초의 여성 시의장인가 그렇습니다. 시의회 의장을 했나 그래요.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력을 하나도 안 쓰고 김영선 전 의원만 막 5선 상임위 활동 다 써주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김지수 후보 측에서 이거는 저쪽에서 마사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신고까지는 안 했대요. 예. 근데 그런 내용하고 또 겹쳐지죠. 아, 그게 이준석 당시 대표가 만약에 명태균 씨 육성 녹음이 사실이라면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를 했구나. 이렇게 또 퍼즐도 맞춰집니다. 또. 예. 네. 뭐 순서 문제야 이제 어차피 돌려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좀 더 확인해야 되지만 아까 이제 이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네, 이제 네. 불공정성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약간의 이제 뭐 힌트가 되는 그런 네. 정도일 거고 그 부분 다 어쨌든 수사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돼요. 수사를 하면. 이렇게까지 맨 뭐 조금만 요만큼만 나와도 수사하던 사람들이 예. 왜 안 하는 거예요? 의혹만으로도 당연히 수사 들어가고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압수수색도 안 하고 말이에요. 7만 8천 원 가지고 압수수색 몇백 번 했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벌금 300만 원 구형했습니다. 오늘 또. 자, 그럼 이제는 윤한 회동에 관련된 문제로 넘어갑시다. 야, 요거 예. 재밌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정말 짜치다는 표현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아, 일단 저는 저 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실이 골라서 낸 사진이잖아요. 심지어. 그렇지. 명백한 의도가 있는 사진이죠. 일단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내는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골라왔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왔는데 네. 이거는 대통령이 고른 것 같다. 아니야. 아니야? 김건희 여사 골랐어. 어이 진짜 이것도 예, 누가 골랐는지 뭐 상관없고요. 사실 뭐 여기서 고르나 저기서 고르나. 되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됐던 건데 네. 솔직히 보면은 그 대통령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 눈 잘 안 마주치고 있고요. 예. 예, 아 그래 너무 화나 있어요 표정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허세를 떨고 있긴 하지만, 네. 네, 저건 그냥 위협적 자세만 취한 거고. 그 눈 똑바로 보면서 제대로 대화하려고 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요거 말고 옆에서 찍은 사진 있거든요. 네, 네, 정진석 실장 숨어 있는 사진. 네. 네, 그리고 누구 한 명 지나가는 사진. 예.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간 사진을 공식 사진으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예. 그 의도는 뭘까? 기본적으로 저기 있네요. 그렇죠. 네.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걸 보고 지나가는 걸 왜 할까? 저거를 지나가게 놔둘까? 저거를 웃기지 않아요? 예. 이른바 독대인데 면담인데 독대를 요구했지만 뭐 비서실장은 배석을 했고 네. 저렇게 사람 쑥 지나다니는 게 아무리 경호라고 하도 뭐 용산 아니야? 저기서 경호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돼? 사실 지나다닐 이유도 없고요. 없죠. 사진에 나올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사진이 찍혔더라도 왜 하필 저걸 골라서 그러니까요. 네, 쑥 하고 보는 거 보세요. 아, 저거는 이해가 안 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멸시하는 거거든. 완전한 멸시죠. 예. 아 저 사람의 표정마저도 저 사람 표정, 저 사람이 지나다니게 방치한 거. 예. 원래대로라면 지금 어디서 그렇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출입을 엄금시켜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방도 아니잖아. 예. 그리고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
가만히 보면 저기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우리 화면이 가리고 있는데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옆에 살짝 보이는 저 핸드폰이 스마트폰 하고 있잖아 지금. 스마트폰 화면 쳐다보고 있잖아. 진짜 이런 사진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그러니까 이 사진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이에요. 네. 그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의 저 표정이나 저거를 낸거나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독대라고 명명됐었던 면담을 네. 굉장히 그 의미를 깎아버리려고 대통령실에서 작심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래. 한동훈 대표가 사진에 엄청나게 집착한다는 거 알고 예. 네가 원한 사진 한 장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의도가 엿보임과 동시에 그렇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 10시의 눈빛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이 삼각형이 딱 그려집니다. 저 사람이 한동훈 대표를 노려보는 것과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노려보는 것 예. 완벽하진 않지만 이등변 삼각형이 완성됩니다. 예. 예. 야, 그럼 일부러 이런 사진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적어도 낸 건 일부러 낸 거야. 네. 너무 충격적이다. 지나다니는 것 자체부터도 일단 문제지만 이른바 세팅을 네. 한동훈에게 굉장히 모멸적인 세팅을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일단 만나달라니 만나는 주는데 그러니까 너의 영향 범위가 아니야. 여기 너 혼자뿐이야. 이거예요. 네. 마치 그 왜 그거 있잖아. 옛날 명나라나 청나라의 사신 다 가가지고 둘러싸고 무기 같은 건 다 뺐고 네. 혼자만 가가지고 앉혀놓은 거. 딱 이런 상태라고. 거의 인질 상태예요. 인질 상태. 그러니까 반쯤은 겁을 주는 목적이 더 셌던 거죠. 그렇죠. 예. 예. 옛날 중국의 삼국지에 보면 왜 그런 거 있거든. 그 이제 사이가 안 좋은 나라 사신이 왔을 때 일부러 무섭고 험악하게 생긴 병사들만 옆에 쫙 세웁니다. 예. 그리고 무기 다 털어내고 혼자 혈혈단신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럼 벌써 반은 기가 눌려갖고 시작한다는 거지. 그렇죠. 노골적으로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어. 예. 그리고 의도적으로 저는 인테리어 후졌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네. 실제로 아마 별로 안 좋기도 했겠지만 돈은 어디다 쓴 거야. 저기다 앉혀놓은 거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왜 임원실에서 흔히 마시는 티타임 하는 이제 그런 의자에 네. 들어오려고 안 그러고 그 밖에 그 비서실 앞에 앉아 있으라고. 내가 잠깐 나가겠다고. 그리고 만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행세가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실제로 한동훈 대표를 한 30분 밖에 세워놨다고. 세워놨죠. 예. 그러니까 봉우리가 교수님 만나러 왔는데 교수님이 저 앞에 편의점 앞에서 만나준 거잖아요. 네. 난 할 수 있어. 난 맛있게 먹지. 죄송합니다. 이른바 의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저 의전은 너무 대놓고 무시하는 의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심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알겠어. 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대표가 너무 싫은 건 알겠어요. 그래도 저 대통령실 사진 딱 내면 보도가 엄청 나가고 국민들이 다 보는데 겉으로라도 좀 멀쩡한 사진을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그거를 대놓고 저렇게 한동훈이 얼마나 사진을 언플을 할지가 약간 나는 반쯤 무서웠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기 한동훈 측에서 네. 얘기가 나온 게 네. 그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하게 될 그 면담 내용 네. 이게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실이 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아마 그렇게 또 맹약이 있었겠지. 네 마음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네. 네, 공식적으로 낸 건데 거기에 각색이 있었다라고 반응이 나오니까 네. 대통령실이 또 불쾌하잖아. 또 발끈했죠. 각색이 무슨 각색? 각색 있으면 얘기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또 거기엔 대답을 못 하더라. 어디 각색했는데 말해봐라고 물은 건 또 대답을 못 해. 아 정말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사진 같은 게 이제 그나마라도 의전해준 사진 네. 정도가 되는 거고 네. 핵심이 되는 건 면담장이거든. 네. 이 면담장을 저렇게 세팅하고 저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내보냈다. 너무 이 얘기는 격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고 한번 만나준 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아니 뭐라고 하든. 네. 하물며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재명 대표는 불시에 급습했잖아. 그러니까 비공개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기자들 있을 때 이거 꺼내서 읽어버렸잖아. 좀 당황하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라면 저렇게 봉투 안 들고 갔을 겁니다. 봉투 또 꺼내서 읽게 하겠어요? 근데 저건 애초에 대통령실과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실 사이에 네. 애초에 그 세팅에서 협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협의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회 그 과반을 훨씬 넘긴 그 차기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지지율이 높은 네. 물론 지금까지 범죄자라고 무시해 왔지만 예.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장은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죠. 무시할 수 없어. 그 세팅 자체가. 근데 여기는 대통령실 완전히 자기 땅이거든. 이른바 내 나와바리란 말이에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 면담은 안 해도 돼 사실 하기도 싫어. 그렇지.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기로 했을 때는 사실 국민 여론 때문에 그렇지.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 끌려 나온 뽑아먹을 거니까. 게 있었지. 오히려 본인이 끌려 나왔지. 음. 그러네.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하자고 했던 거고.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나올 줄 예상을 못했던 걸까요? 그러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원했던 그림이 저런 거죠. 저거지 저거. 저런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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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을 못했다기보다는 예. 이 정도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측면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사진을 내거나 이러는 데서. 이 정도로 나를 네. 하대하는 사진을 낼 줄은 몰랐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가 얘기한 걸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얘기한 것들에 상당히 자기가 얘기한 것이 공세성이 있고 네. 나는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만드는 게 일단 1차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사진으로 눌러버렸어. 말이 안 나오죠. 그 댓글이 안 나오잖아. 거기는 텍스트가 안 나오고 사진을 눌러버린 거지. 사진으로 눌러버렸어. 네. 내용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동훈 대표건 대통령실이건 사실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는 면담은 곧바로 브리핑을 하거나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둘 다 브리핑을 안 해버렸잖아요. 네. 대통령실도 이게 약간 논란이 되니까 다음 날 돼서야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했다고 흘리기 시작했지. 그렇죠. 얘기를 안 해버려가지고. 네, 바로 발표하기가 굉장히 네. 힘들었을 테고.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보면. 네. 네. 요게 이제 사실은 대통령실이 그 다음날 조금 대통령 발언을 정리해서 내보낸 네. 건 맞아요. 네. 뭐 각색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단 김건희 라인 정리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날 잘 알지 않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정리했던 사람이다. 소상히 적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면 잘 판단해보겠다. 야, 이거 사실 그 교수님이 약간 잘라내셨는데 네. 누가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내라.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네. 음성이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아. 네. 인적 쇄신은 내가 알 일이야. 응? 난 대표 나 잘 알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딱 그거죠. 내가 언제 문제 있는 사람들 그냥 쓰는 거 맞나? 소상히 잘 적어서 누가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네. 이것도 아마 욕을 섞어서 했을 겁니다. 가장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정부 수석에게 알려주면, 그러니까 네가 나하고 이제는 한 라인으로 얘기할 대상이 그런 아니야. 것도 있구나. 사람 거쳐와. 네. 야 이거 진짜 기분 나쁜 얘기네. 아까 제가 비서실 앞에 세워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제 모 방송국 PD한테 그랬거든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제 매니저 통해서 얘기하시라고. 그건 제가 기분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전 사실 매니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랑 얘기하기 싫다 이거예요. 네. 그렇지. 네. 아 여기에는 그러면은 약간 숨겨져 있지만 그런 메시지도 있군요. 이번에야 면담해줬지 다음부터는 하지 마. 나한테 나랑 대화하자고 하지 마. 약간 이런 메시지구나. 그렇죠. 그리고 인적 쇄신은 내가 할 일이다. 이게 이제 가장 명확하게. 왜 내 인사권을 네가 뭐라 그렇죠. 그러는데? 예. 물론 여기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뒷얘기들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뭐 한 대표도 날 잘 아는데 나는 뭐 내가 알아서 다 정리했던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냥 저쪽에 민원 접수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네. 거예요. 예. 그다음에 흔히 많이 얘기된 게 여사활동 중단에 관련된 얘기였죠. 예. 네, 요 요청에 대해서는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활동을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고 더 자제하려고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건 뭐 많이 얘기가 됐으니까. 네. 네. 전혀 동의가 되지 않지만. 자, 요거는 이제 해시TV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업님과의 네. 내기를 앞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 의혹 등 의혹 해소에 협조해달라. 이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의혹을 구체화해서 가져와달라. 아니 도대체 뭘 더 어떻게 구체화합니까? 그리고 너무 웃기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이 함께 싸워달라. 아, 진짜 대단합니다. 야. 지금 계속 보면 앞에서도 명단 적어달라. 그 다음에 구체화해서 가져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검사실로 돌아간 거야. 네. 그러니까. 네. 검사실의 선후배 관계로 돌아가서 야 너 많이 컸다. 보고서 써와. 네, 보고서 써와. 뭐 이런 말만 가지고 이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계속해서 깔아뭉개는 그런 태도죠. 그 영화 보면 입으로 수사하냐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가 와서 일방적으로 떠들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새끼 공소장도 없이 와가지고 나더러 뭐 어떡하라고. 네. 그런 셈이고요. 사실 그냥 다 거부한 거죠. 모든 그렇죠. 요구를. 그리고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에 나는 명태균 씨와 단절했지만 아내는 나와 달리 명태균 씨를 달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예.
왜 달래? 자 일단 이거 되게 웃기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네. 전체 중에서 제일 심각한 발언이에요. 맞아요. 네. 일단 본인이 단절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대선 전까지는 그렇지. 했단 얘기네. 네.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네. 더 웃긴 거는 김건희 여사는 뭐 아직 교류하고 있어 이것도 아니고 달래려고 해. 뭔가 잘못했구나. 네. 명태균이 뭔가 섭섭할 거리를 뭔가 만들었구만. 책 잡힐 일을 했으니까 달래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요 달래려고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무의식적으로 나왔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실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거를 어느 정도 뭐 각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대통령 발언을 내보냈을 텐데 네. 생각을 못했겠죠.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보냈겠죠. 1차적으로는 기존에 계속 명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축소시키려고 했던 것이 사실관계에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고요. 그 이후로 계속 연결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는 단절했는데 아내는 그 아들 팔아먹어. 이게 이제 안 팔 수가 없으니까 판 거겠지. 이게. 예,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달래려고. 예. 말한 것처럼 네. 이건 명 씨가 난리를 쳤다는 얘기거든요. 난리를 쳤고 그거에 대해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반증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달래야만 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본인은 단절하고 가만히 있고 김건희 여사는 심지어 달래려고 해? 네. 뭔가 일이 있구나.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명품백 사건 가지고 이제 변명할 때, 네. 예. 그 아내가 아버지가 적절하지 못해서 예. 그 박절하게 대하지 못했다. 예. 예.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 아내는 굉장히 사람이 그냥 이렇게 뭐 함부로 쳐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잘 해주려고 잘 끝내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인데 애초에 왜 잘 끝내려고 했을까? 그러니까요. 아니 박절하지 못한 것보다 이건 조금 더 속내가 드러난 거. 그렇죠. 네. 예. 예. 뭔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확 듭니다. 음. 그리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 나는 우리 당 의원을 믿는다. 이게 이제 야당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거의 유일하게 압박한 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김건희 특검.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의 요구들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우리 당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 수 없다. 근데 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헌정을 유리하는 건 이제 그냥 집어 넣은 거고. 예. 예. 근데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 예.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바로 추경호를 불렀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너는 아니야. 추경호를 불렀죠. 원내대표를 부른 거예요. 바로. 근데 사실 진짜 믿는 사이면 굳이 당일날 불러서 확인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이렇게까지 위협하네. 씨. 야씨 누구야? 잠깐만. 그 새끼 네 명 누구야? 그 새끼 4명 누구야? 야 색출해봐. 야, 근데 추 원내대표는 알 것 같아. 그 4명 그럼. 누군지. 알겠지 당연히. 네. 근데 뭐 이탈표는 솔직히 압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윤석열 그럼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 면담 이후에 막 한동훈 대표가 말은 세게 했어요. 그 다음 날 뭐 친한 게 20여 명 만나가지고. 네. 말을 세게 하진 않았고. 예. 왜냐면 비공개 회동이라고 공개했죠. 네. 이게 나대는 겁니까? 이건 나대는 거 맞습니다. 예. 아니 왜 다들 비공개랑 공개를 한 대표 얘기한 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네. 마침 나오는군요. 네. 예. 한동훈 대표의 면담 후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정을 취소하고 나중에 이제 강화도 가가지고 당선자하고 가면서 이제 시장도 가고 그랬었죠. 예.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담 이후에 첫 입장, 공식 입장이라서 이제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처럼 해석이 네. 됐죠.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여기까지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네. 맨날 하는 사진은 얘기니까. 언제나 제가 선택합니다. 대체로는 그 당일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예, 그 중에 이 말에 가장 어울리는 표정을 선택합니다. 아주 적절한. 코미디는 이거야 바로. 그래서 네. 기자가 윤 대통령이 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걸로 말씀드릴 거로 가름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름이 돼? 그게 국민 얘기만 5번을 해놓고 국민의힘을 좋아한다는 얘기만 3번을 해놓고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국민을 사랑합니다. 아이 뭐야 이게. 이게 말이 돼?
아 너무 웃겼어. 나. 나도 이거 보고 진짜 빵 터졌어 지금.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는데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국민의힘을 좋아한다는 거를.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 아니 뭐 본인의 호불호를 밝힐 필요는 없어요. 자세히 보면은요. 네. 자기가 국민의힘이라는 당 이름 좋아하는 거랑요. 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말하고 이어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의 점층법을 쓰긴 했어요. 예. 국민의힘이라는 당 이름을 좋아한다.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 네. 국민만 보고 가겠다. 네. 이런 식으로. 4단 이거 하단 고음. 너무 웃겨 이거. 거의 아이유예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의미 없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자꾸 그것만 생각나요. 만찬의 성과는 밥을 먹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한 거야. 그것만 생각나. 똑같은 얘기한 거야. 아니 이거 되게 이상한 게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좋아하는 것과 내가 당 대표로 있으면 국민의힘은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게 레이어가 하나 빠졌어요 지금. 예. 물론 이것도 말도 안 하다만 한 얘기지만 참. 근데 어쩜 이렇게 말도 못하냐 이 양반은. 그러면은 두 분은 그거는 동의를 하세요? 뭐요? 이 발언을 언론들이 그냥 곧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네. 희망사항이죠, 선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바로 보도가 나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지? 그럼 특검을 받든가. 근데 언론들이 얘기하는 걸로는요. 한동훈 대표 이미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 발언 한 500번 했어요. 그 국민 얘기? 네. 저는 이게 이제 뭐 이른바 특검에 대한 찬성이라든가 뭐 조직적 반란을 유도한다거나 이것까지 갈 리는 아직은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뭐냐면 나름대로 한번 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뭐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숙고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에 네, 연출한 거거든. 네. 일부러 숨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칩거를 연출한 거예요. 그러면 칩거가 3시간이야. 보통 칩거라고 하면 보통 일주일 얘기하지 않아요? 치걸라면은 뭐 2주는 내야지 아무리 못 돼도. 야, 칩거 3시간은 좀 너무했어. 무슨 솔직히 3시간 하면 칩거 아니야. 그건 오침이지 오침. 한숨 너무 잔 충격. 거지. 그걸 연출했다고? 나 충격적이야. 연출한 이것도. 거지. 예. 어. 그 괜히 그 행사 나오기로 했던 행사에 딸만 민폐 끼친 거고 칩거를 연출한 거야. 근데 조바심이 나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고. 칩거 할 거야 이래놓고 3시간을 못 넘긴 거야 혼자.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의 표정이 뭔가 헬쓱하고 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단한 양반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하는 건 적어도 자기가 대통령하고 길이 갈라섰다라고 하는 인식은 있다고 봐요. 네. 저렇게 국민 얘기를 반복하는 건 어쨌든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다. 적어도 한 개는 받을 줄 알았던 거지. 뭐 사과라도 뭔가. 아니면 뭐 활동 자제라든가. 그러니까 네, 몇 가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신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대놓고 엿을 매겨버렸잖아요. 네. 정말 심한 모욕을 당한 네. 거죠. 사진까지 그런 식으로 했고. 네. 네. 그래서 내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다를 보여주느라고 3시간 칩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더 약해 보이는데. 그리고 국민에 얘기한 거지. 네. 대통령은 국민과 멀어져 있고 나는 국민의 편에 서 있다. 요거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결이 좀 달라진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비공개 회동을 공개한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렇게 웃음이 나? 근데 조금 많이 오긴 했더라고요. 네. 한 23명 왔다 그러니까 네. 그게 웃긴 게 처음에 언론 보도는 10여 명이라고 나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뒤로 나오는 이른바 친한파들의 네. 네, 관계자 내지 발언을 들어보면 네. 꽤 강도가 세졌어요. 맞아요. 한동훈 대표 발언도 조금 수위가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른바 오야붕의 허락이 없이는 있을 일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특히나 대통령 만나고 바로 뒤에 나오는 반응인데 언론이 받았을 거 뻔히 나오는데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메시지를 냈다는 거야. 좀 약간은 좀 끌어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네. 근데 오늘 나와서 뭐 특검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특별감찰관인가요? 맞아요. 그거 대통령 만나서도 특별감찰관 얘기를 했다. 네. 네. 그리고 특별감찰관 들어보니까 특별감찰관법인가 그게 따로 있는데 네. 그게 뭐 수사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되고요. 그 대통령이 연장 안 해주면 연장이 안 된대요. 그냥 해산이야. 그냥 하다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도 그러면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걸 던진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렇게 이제 강아지 같은 꼴을 당한 거고. 예. 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가져와라. 뭐 국회에서 추천하면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고. 근데 그거를 그 북한 인권재단 이사하고 연결시킨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내용 한번 이제 또 보시면. 네, 요거는 이제 어제 한 얘기입니다. 어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전날만 해도 김건희 여사 문제로 대통령과 뭔가 갈라설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또 한 얘기는 갑자기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뭐 걸어치기니까. 네.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겠느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 한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네. 오멜라스가 뭘까요? 난 알 수 없지. 오멜라스가 뭘까요? 소설 제목이자 가상도시 아닙니까? 야, 금방 또 찾아봤구나. 네.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네. 이게 휴고상 받은 작품일 겁니다 아마. 네. 네. 근데 저기 무슨 비유 같아요?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난 민심. 뭐 이제 나는 오멜라스를 모르니까 어떻게 떠난 건지 어디로 떠난 건지 정확히 일단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은 이래요. 오멜라스를 떠나면은 되게 유명한 소설이에요. 예. 그런데 되게 단편인데 그 내용이 말한 것처럼 오멜라스라고 하는 가상의 유토피아적 도시가 있어.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인격도 성숙돼 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진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멜라스 안에 있는 그 건물의 지하실에 한 소년이 갇혀 있거든요. 이 소년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나를 꺼내달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도시의 번영은 이 소년의 고통 덕분에 가능한 거야. 잠깐만, 이거 설정 설국열차인데? 예? 설국열차 아니야? 거의 비슷한 설정이에요. 예. 아. 그래서 이 소년의 고통을 눈 감아야만 나머지 번영이 가능해. 평안함.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이제 그 예로 나오는 거예요. 공리주의라는 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희생되는 소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거든. 과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이 소수의 희생을 정당한 것으로 말해야 되느냐. 이 부분으로 이제 딜레마를 던지는 거죠. 예, 정의란 무엇인가에서처럼. 근데 이 오멜라스 떠나면서 이제 그래서 많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번영,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인격, 예의, 그다음에 훌륭함, 그다음에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게 누군가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번영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예. 이게 이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던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거든. 아, 설국열차의 크리스 에반스는 꺼내버리죠. 네, 네. 네, 아이를 여기에 가둬서 기차가 움직일 거면 그렇죠. 네. 차라리 기차를 부숴버리는 게 낫다. 네. 그래서 기차가 실제로 멈추죠. 네. 근데 이런 선택 내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소설,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이제 제목으로 달린 이유는 사람들이 떠나진 않아. 무시해. 네. 그런데 얼마나 속이 찔렸겠어요. 찔리죠.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이 생겼어. 근데 그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 정확히 소설 안에서 안 알려주는군요. 어디 네, 떠났는지. 네.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설국열차 같은 선택을 한 것도 아니지. 이게 뭐냐면 내 쪽팔림이라도 그냥 못 견디겠어서 그냥 어딘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숨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럼? 이거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게 뭘까? 양심이 있다는 건 예를 들면 그 사람 이 소년의 희생을 못 본 척하지 않는 것일 텐데 네. 그로부터 죄책감을 느끼는 건 텐데 그렇다면 이거를 이 소년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만드는 선택까지 해야지 양심은. 네. 그런데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대체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에이 모르겠어. 난 어느 쪽에도 타협하지 않을래. 그럼 나는 이 소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과실을 먹지 않는 걸 택하겠어. 그렇죠. 예. 소년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리고 사라져 버린 거야. 예.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 흔히 양심을 이런 식으로 쓰거든. 다 더러워. 이를테면. 네. 네. 그럼 비유가 상당히 잘못됐는데. 왜 그러니까 아니 난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상당히 잘못됐어. 그래서 오멜라스를 떠나든 민주당을 떠난 사람들 우리한테 안 들어온대.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걸 네. 이재명 방탄의 어떤 그런 딜레마를 견디지 못하고 민주당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자. 굳이 비유하자면 네.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타협할 수 없었던 네. 이 나쁜 내가 네. 타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네. 어딘가로 떠나버렸는데 네. 그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데 와 대박이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저기 그 김혜경 여사 78,000원, 김건희 여사는 23억인데요. 여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글로 간다고? 진짜 비유 못하네 이 양반. 그러니까 오멜라스를 떠난 사람들이 네. 이 비유에 등장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게 그냥 이유가 없네요. 그냥 여론과 민심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나 너무 지금 거진한 5분부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원래 보건인 자기가 모르는 얘기하면 짜증내고. 짜증나. 그 사람들 아까 오멜라스 떠나서 없어졌다는 사람들 그 얘기부터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뭔 소리라는 거야 이 양반. 어디서 듣거나 어디서 이렇게 뭐 보거나 하여튼 그런 거야. 네. 아니 좀 맞게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는 그 뭔가 네. 생뚱의 극치예요. 예전에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가면서 이렇게 껍데기 벗긴 빨간 예. 책 들고 나간 거하고 예. 다를 게 없어. 심지어 그냥 말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예. 나는 오멜라스가 뭔지 안다. 그렇지 그거야. 이거잖아. 예. 그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오멜라스 알아요? 오멜라스? 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난 모른다. 진짜 진심으로 기분 나빠하고 있어. 굉장히 짜증나 갑자기. 왜 쓸데없이 맞지도 않는 말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냐 이거지. 아니 저 말에서 오멜라스만 빼도 그냥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괜히 이상한 걸 넣어서 날 짜증나게 해. 이게 예를 들면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네. 비유라도 성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다고 떠난 사람들이 그렇다고 우리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 얘기 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보건이 말대로 오멜라스 빼도 아무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 훨씬 낫지. 훨씬 낫네. 오메라스 얘기를 쓸데없이 해가지고 네. 자신에게 비유조차 성립을 안 시킨다고. 이게 한동식 화법이에요. 그리고 오멜라스라고 하니까 오므라이스가 생각나고 그리고 오므라이스는 밥 위에다 계란을 덮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안 좋아요. 이상하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덮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왜? 예. 뭐 요쯤 되면 제가 이렇게 안 듣고 있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오므라이스까지 갑니까? 에이 너무 오므라이스가 덮는 거 아니오? 아니야 이거는. 오므라이스가 원래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오므린 라이스란가? 잠깐만. 아이씨 내가 할라 했는데. 오믈렛? 오믈렛이에요. 오믈렛. 오믈렛. 오믈렛이 뭐야? 계란? 뭔가 계란 음식 같은데. 어서 들어봤는데, 야 이것이 나에겐 아까 뭐 오멜라스. 이것이 나에겐 오멜라스다. 오믈렛이 뭐지? 그래서 들어보긴 했는데. 오믈렛은 계란의 조리법 중에 하나죠. 아 그죠. 그 네. 맞췄네. 고든 램지가 맨날 나와서 하는 게 오믈렛이거든요. 계란은 계란이네. 계란의 조리법이 프라이. 한쪽으로 익히든 아니든. 그런 거구나. 프라이가 있고 삶은 게 있고 반숙이든 아니든 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볶는 형식으로 하는 스크램블. 스크램블. 예, 스크램블이 있고 오므라이스는 그걸 펼쳐가지고 모여서 만드는 오믈렛. 그러니까 계란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풀어서 펼쳐서 그걸 다시 합쳐. 안에는 살짝 안 익게 만드는 식으로. 그러니까 동그랗게 떡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요. 오믈렛은. 근데 오므라이스는 그걸 덮었다는 뜻도 되고 그 오믈렛처럼 만든 그걸 덮은 라이스란 뜻이야. 지단이네 지단. 지단하고는 또 달라. 지단은 안 지단을 위에 얹는 게 지단이고. 예. 어쨌든 오멜라스나 똑같네. 예. 예. 그 화를 내더라도 네. 언성 높아졌어. 오므라이스인지 뭔지 저것 때문에. 와, 나는 여기 진실의 미간 있거든. 네, 이봉할 진실의 미간. 거. 요거 송충이처럼 모이는. 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딱 무슨 말인지 모르면 딱 그렇게 되거든. 죄송합니다. 네. 예. 근데 중요한 건 또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민주당 얘기를 했을까? 걸어치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생각 아닙니까 지금? 저기 뭐야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터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그때부터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머릿속에 그린 청사진이 나온 거지 뭐. 그렇지. 본인 대권 가도. 네. 본인의 청사진이야. 내가 그린 그림은 이재명 잡혀 들어가고 네. 또는 적어도 뭔가 유죄 판결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은 당황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쇼하고 빨아먹어야 되는데 왜 나더러 그걸 못하게 만들어주느냐 이거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한테 좋거나 국민한테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고 보니.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민주당 얘기 괜히 왜 꺼내냐고. 그러니까 이재명 딸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기 우리 선배님도 이제 그만하시고 그럼 이제 제가 무주공산 접수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지금 항상 머릿속에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네. 이거 되게 얍삽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극복해서 국민의힘이든 본인이든 그 김건희 리스크를 극복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굳이 민주당이 자꾸 압박하는 특검법을 받을 필요도 없어. 왜냐면 이재명 대표 어차피 잡혀갈 거거든. 그러니까 특검법 안 받아도 돼. 그냥 내비둬.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자기 3대 요구한 그런 것만 하면은 그건 다 나의 나의 대권 과도가 될 거야. 약간 그렇지. 이런 지금 인식이 있구나. 그럼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자신의 무의식이 이제 드러난 거기도 하지만 자기 본인 스스로는 아니 뭐 이를테면은 우리는 더 떳떳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떳떳하지 못한 정당인데 우리는 떳떳한 정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요 논법을 쓴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 예를 들면 민주당의 반사이익으로 살아가는 정당이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 받아먹는 정당이라는 거예요. 네. 지들이 잘하면 이쪽이 못하든 잘하든 자기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늘려야지. 그럼 중도부터 오겠지. 그러니까. 민주당 떠난 사람들이 네.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쪽이 망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쪽이 망했는데도 우리는 못 받아먹고 있다고 이 바보들아 줘도 못 먹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질 낮은 정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심지어는 그게 국민의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정치를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그게 더 무의식에는 그게 더 들어가 있는 거고. 아. 네. 근데 나는 정치인 중에 이렇게 무의식을 쉽게 들키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멜라스를 이게 비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머리도 웃기지만 네, 네. 근본적으로 이게 한 정당의 대표가 그것도 네. 여당의 대표가 저쪽 정당이 망하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웃긴 거죠. 자신의 무의식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정당 정치를 해야 되는가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쪽팔린 얘기네요. 왜냐면은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나 받아먹는다는 비아냥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현실을 알면서도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도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그 당원들을 위해서는 그런 쪽팔린 얘기를 함부로 안 하거든요. 아,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네. 그래서 일부러라도 민주당의 약점이나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를 일부러 얘기를 잘 안 해. 하물며 소수정당도 그랬는데 지금 집권여당 대표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는 대부도 안 봤습니까? 거기 보면은 대부도? 대부. 그 대부도 섬 조개구이? 말고. 대부도도 안 가봤어요. 거기 조개들도 열리기 전까지 먹는 게 아니에요. 열려야 조개가 입을 쫙 벌려야 그렇지. 뽑아 먹는 거지. 조개 앞에서 쳐다보면서 이거 열려야 내가 먹을 거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또 그게 비유가 되네? 거봐. 오므라이스 이유는 이렇게 끝났네. 간단한 거거든. 그나마 이렇게 던져주면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예. 이건 기본 역량이지. 예. 오멜라스보다 근데 나았습니다. 준비했는데 이상한 거잖아 지금. 차라리 조개구이라고 굉장히 하지. 준비한 발언인데 네. 당무 회의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 대부에 본 돈콜레오네가 그러거든요. 아들한테 그래. 아들 귀싸대기를 치면서 절대 네가 생각하는 걸 남한테 들키지 마라.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걸리면 안 된다. 네 가족도 알아서는 안 돼. 네가 끼고 자는 여자도 알아서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대부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야, 바보 같네 진짜. 아유.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민주당 부스럭이나 먹어야 된다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예, 거예요. 거기에 오멜라스라는 비유까지 써가면서 지금 오멜라스 생각하면서 속을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요? 어디서 여기 얘기 꺼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엄청 써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그렇지. 또 웃긴 게 언론이 그렇게까지도 반응을 안 해줘요. 옛날 같았으면 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란 소설에 대해서 또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또 엄청 극찬하고 막 이랬을 텐데 네. 관심 나서 뭐라고? 뭐라 그랬다고? 뭐 이게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워낙에 쓸모 있는 말을 안 하니까 네. 기자들도 기대도 안 하고 이 비유라는 것도 그래. 그리고 기자들 대부분 오멜라스 모를걸요. 아니 이 오멜라스 발언이 얼마나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냐면 한동훈 대표의 저 발언 자체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받아쓰기 보도도 잘 안 나오고 제가 너무 웃겼던 게 어떤 보도에서는 저 오멜라스를 받아쓰기를 해줬고요. 어떤 데서는 아예 안 해줘버렸어. 아, 그 내용 자체를 아예 그 내용 자체를 빼버리고 인용을 해버렸어요. 네. 왜냐 그게 없어도 되거든. 없어도 되거든. 없어도 되는 말이고 아는 사람이라면 창피해서라도 빼고 그렇죠. 네. 모르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 그래서 뺐구나. 무슨 말인지 몰라서 뺀 사람 진짜 많았어. 근데 이게 비유를 잘못 쓴 것도 문제지만요. 이게 서로 맞는 비유라고 하더라도 대중 정치인은 적어도 대중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 맞춰서 써야 돼. 아 그렇지. 네.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저 같은 학자는 그래도 돼요. 정치는 아니시니까. 하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도 돼. 저도 근데 저렇게까지는 안 해요. 아 이거 국민 좋아한다면서요. 국민 눈높이 좋아한다며. 교수님이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 국민 송충이 막 그러니까. 움직이게 만들고. 무시하고 말이야. 깜짝이야 나보고 송충이라고 하는 줄 알았네. 잠깐만요. 교수님 요거 하나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영화속이 아니지 소설 속 돈 콜레오네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네가 끼고 자는 여자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라고 말한 건 제 의지가 아니라 돈 콜레오네의 대사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네. 예. 가족한테도 들키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그런 대사가 있었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네. 들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피아 두목이 아들한테 해주는 얘기니까 굉장히 네. 직설적인 화법을 쓴 거죠. 네. 그걸 제가 같이 끼고 자는 여자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또 이거 오해하실까봐. 시비 붙을까봐. 네, 오해하실까봐. 아 아무튼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네, 재밌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장산범 얘기하죠. 더 재밌는 사람. 장산범 나왔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범 내려온다. 아 진짜. 아 이분도 참 진짜 대단합니다. 예. 예. 어제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 면접을 했고요. 그 3명이 면접을 봤고요. 예. 장산범 씨가 면접을 봐서 사장 후보가 됐습니다. 이제 그냥 아예 호칭이 장산범으로 된 거예요? 장산범으로 합시다. 네. 네. 그래서 임명 제청이 됐고 아마 인사청문회 할 텐데요. 네. 네. 어제 면접에서 이 장산범 씨가 했다는 정말 주옥 같은 말입니다. 진짜. 야. 예. 예. 주옥을 빨리 발음하셔야 됩니다. 네. 예. 면접 과정에서 아마 야권 추천 이사가 질문한 것 같아요. 왜 그 2월 달에 대통령 인터뷰할 때 그냥 명품백인데 왜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입 사치품을 왜 명품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아 무슨 소리야 이게? 그 다음 말이 더 아트인데 아.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구분하는 품목은 생필품과 사치품 두 가지 분류지 명품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작년에 이거 가지고 얘기하긴 했었어요. 아, 맞아요. 예. 아 네. 명품이란 말 자체는 잘못된 말이다라고 네. 그때는 얘기했지.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쓰일지는 몰랐어. 아 진짜 진짜 대단하다 진짜. 예. 수많은 언론이 김건희 여사 명품 받기 전에 명품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그거 네.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아니 그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야. 언론인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말을 해요. 예.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용어를 선택하거나 하진 않았다. 거짓말 좀 하지 마 좀. 씨. 제조사에서 붙인 이름을 쓰는 것이 원칙. 여기도 아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가장 아트인데 네. 제조사에서 붙인 이름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네. 삼성은 갤럭시고 애플은 아이폰이라고 하지 않느냐. 문제가 된 상품을 내가 찾아보니까 디올 파우치였다. 그래서 난 파우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왜 앞에 디올은 왜 뺐어? 그러니까요. 어. 네, 그것도 웃기고 제일 웃긴 건 파우치는요. 삼성이 만들어도 파우치고요. 네. 그렇죠. 내가 만들어도 파우치고요. 그럼요. 예. 그러나 갤럭시는 삼성이 만들어야 갤럭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웃기는 비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만약에 이 비유를 쓴다면 이래야 되죠. 삼성이 만들든 애플이 만들든 스마트폰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맞아. 삼성 스마트폰 네. 이렇게 돼야지 그럼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백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파우치는 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해줘야 된다. 파우치가 한국말이야? 그래서 파우치는 크기가 작은 가방. 그래서 자기가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네. 쪼만한이라고 비표준어를 사용하셨는데 쪼매난이라는 말이 그럼 표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장난칩니까 지금? 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한마디도 버릴 게 없고요. 이 네. 기사 댓글에서 제가 진짜 웃긴 걸 읽었는데 예. 아니 당신의 비유법에 따르면 네. 그러면 조그마한 사치품이라고 하셨어야지. 그렇지. 그게 그렇지. 가장 정확한. 어. 아 정말 우리 이 독자분들 또는 네. 시청자분들이 날카로워요. 네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 당시 말할 때 왜 사치품 작은 사치품을 그렇지 그렇게 네. 했어야지. 비싸지만 작은 사치품을 하면서 언급을 했어야죠. 네. 너는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의 이 변명도 틀렸다. 그렇지. 네. 그 외국산 조그마한 파우치. 그렇지. 디올이라는 걸 굳이 생필품과 사치품으로 나눈다면 사치품에 훨씬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사치품 파우치라고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그 하나도 외국 회사가 만든 사치품 네. 조그마한 파우치. 아니 그냥 명품 백이잖아요. 그냥 왜 그거를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면 한간에서는 흔히 명품백이라고 합니다만 그럼 되잖아. 그렇지. 예. 이게 대중을 위해서도 낫고 네. 말기 못 알아듣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조그마한 가방이 300만 원 합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네. 예. 조그만 가방이 300만 원 한다면 엄청난 사치품이죠. 그러니까 사치품이라고 해야 맞지. 사치품이 꼭 들어갔었어야지. 그러니까 변명을 하더라도
자기가 뭔가 KBS 한국 방송에 네. 뭔가 앵커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네. 하는 걸 위세를 또 떨어요. 아 너무 재수. 이 무의식이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그러면서 가르치듯이 얘기를 해. KBS 이사들한테 우리 한국 방송이 똑바른 한국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대중의 언어를 쓰고 싶었지만 그대로 바로 쓸 수는 없으니까 네. 표준어에 가까운 것들을 애써 선택해서 쓴 거다. 아.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쓴 게 아니다. 아.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야 멋지네. 네. 야. 이게 변명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진짜? 거나 네. 오멜라스 비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나 아 네. 정말. 문제는 그런데 사장 후보로 올라갔어. 사장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했는데 야 이제 사장 되겠어요. 아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KBS 네. 진짜 큰일 났어. 그리고 지금 제 사진에서 아마 이제 뒤에 우리 사진 때문에 이제 가려져 있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The buck stops here. 예.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신나가지고 또 보여줬잖아요. 예. 예.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덮어. 이게 사장 만들어준 거 아니야. 네. 박민은 밀려나고 예. 이게 사장 만들어준 거예요. 네. 결국은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기한테 잘 대접해주고 그다음에 여사가 좋아하면 네. 어디든 간다. 무조건 다시 한번 보여준 거야. 한 자리는 해준다. 그러니까 네. 충성해라.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사장 후보로 나왔을까? 뭐 앵커가 된 것까지야 그렇다고 쳐. 그 안에서 할 사람도 없었으니까 되고 앵커가 된 만큼 대통령하고 만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 거지. 이 사람은. 그리고 활용한 이후에 저는 그냥 지나갔으려고 보지 않아요. 상당히 아마 교류가 있었을 소통이 거야. 있었을 거다. 네.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그 소통은 우리 대통령보다는 왜냐하면 그 박민이 대통령하고 술 친구래요. 네. 대통령 술 친구를 밀어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김건희 당연히 여사. 여사픽이죠. 네. 예. 그럼 이사들이 왜 장산범을 박장 헷갈리죠 이제 박장범. 선택했을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작동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100%지 이거는. 그러면 이 KBS 이사회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뽑아준 거거든요. 네.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영받 이거 너무나 뻔한 거예요. 박장범이 갑자기 될 이유가 없거든. 네. 저 인터뷰로 됐고 심지어 저 인터뷰를 해명하는 저 우스꽝스러운 면접 발언으로 사장 후보가 됐다. 네. 그리고 진짜 사장님이래. 교수님. 네. 네. 뭐 사장님이시도 하니까. 야, 우리 사장님 사진 셀렉이 기가 막힌다. 다시 사진 다시 한번 띄워줄래? 우리 장삼범 씨 표정이 약간 저 무슨 표정이지? 예. 이게 약간 이거 아니야? 속으로 됐어. 성공했다. 이 표정이잖아 지금 딱. 입꼬리가 쓱 말려 올라가는데 티 내면 안 되지. 이러고 끝을 쫙 맞아요. 누르는. 티를 안 내고 있어. 딱 그런 표정이잖아요 지금. 그렇고. 우리가 저거 가지고 다 참 또 얘기했었지만 트루먼이 얘기했던 것도 그걸 바이든이 선물한 거를 가지고 예. 자랑이라고 또 저러고 있는 그러니까. 장면도 너무 웃겼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거 언제까지 써먹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목을 예. 장관범이라고 하려고. 영어로 쓸라 그랬었어요. 아. 오늘 제목을. 예. B 대신에 F를 써가지고. 아이고매. 그러면은 왠지 차단당할 거 유튜브에서 차단하지 않나? 물론 이제 별표 쓰고 이래가지고. 예. 왜냐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그런 식으로 비표준어긴 하지만 예. 정말로 중요할 때는 풍자적으로 쓸 때 쓰거든. 그러면서 스탑스 대신에 스타치로 바꿨어. 뭘로 바꿔요? 스탑 대신. 더 F 워드 스타치 히어. 스타치? 스타트. 스타트. 그렇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스타트. 왜? 스타트 맞잖아. 예. 맞는데 넌 왜 쪽팔려냐 지금? 아니 안 쪽팔려요. 그럼 딱 맞아. 현재 상태 딱 맞는 거예요. 예. 더 스타트 히어. 네. 우리를 다 매기고 있잖아 지금. 네. 거의 뭐 국민들이 지금 거의 매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F 워드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른바 그 비표준어로 엿먹인다라고 할 때 쓰이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엿먹임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거야. 지금. 책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장삼범 씨 이 멘트 기사 댓글에서 또 웃긴 거 댓글이 웃긴 게 진짜 많아요. 제 센스가 넘치는데 아니 왜
명품백 뇌물은 최재형 목사가 줬는데 대가는 장선범만 제시하고. 맞네 그것도. 아, 최재형 목사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제3자 뇌물죄인데요. 진짜 우리 언론 독자분들 진짜 대단해요 센스가 진짜. 아니 국민 수준은 이렇게 높은데 말이야. 진짜 국민 수준이 더 높아 진짜. 국민의 방송은 왜 이지랄? 아이고 이게 왜 이따위냐고. 근데 문제는 또 대통령이 결기를 또 밝히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돌을 맞아야 한다면 맞으면서 가겠다고. 맞아요. 대단하신 분이야. 지금 전국에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짱돌 죽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로 물론 쓴 거겠지만 네. 맞아 봤냐고. 네. 한 번도 제대로 안 맞아봤잖아요. 그거 안 맞으려고 모든 수를 다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거부권도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흔히 싫어하는 이른바 클리셰 관수번데. 네. 그러니까 표현을 이런 비유를 이상하게 하는 이준석이나 한동훈도 웃기지만. 예. 아니 그 대통령이라고 한 말 돌을 맞으면서 가겠다? 돌을 던지더라도 너무 관습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문자를 정말 안 접했나 봐요. 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뭐 쏟아지는 비라면 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좀 더 레어한 표현도 있잖아요. 네. 너무 흔하게 쓰는 표현 말고 근데 뭐 꼭 생각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저렇게 뻔한 여사가 표현이라는 게 구약을 뭐 몇백 번 읽었다고? 다 외운대요. 네, 다 외운다고? 예. 예. 왜 외워? 어? 왜 외워요? 아 이거 신실하신 분들은 외우기도 하니까. 그래요? 네, 뭐 외우기도 하니까 성경을 뭐 통독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걸까?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나 그거 생각하고 얘기했을 거라고. 네. 가늠하는 여인한테 돌 던지니까 예수가 막아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여기다 돌을 던져라.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상기에 머릿속에 떠올라서 돌을 던져도 난 맞고 갈 거야. 그러면 김건희 여사 예수예요? 아니지 맞는 게 예수고. 맞는 게 예수고. 자 거기까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 이상은 너무 위험해. 이거 심지어 교수님이 시작했어 이 얘기를. 이게 성경 얘기가 그렇다. 성경 이거지.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넘어갑시다. 네. 예. 야, 자. 봉우리가 수습을 다 하네. 나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았어. 또 이런 건 잘 알거든. 예. 알아들었다는 게 엄청 신기하네. 알아들었어요. 예. 그건 또 신약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신약에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구약을 외우신다는데 신약을 모르시겠어 설마. 예. 야 정말 우리 검사들 책 좀 읽읍시다. 뭐 대통령 가지고 한 명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미안하긴 한데 어쩌겠어요. 가장 출세한 사람이 저 사람인데. 자 예. 다음. 이제 소담소담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담수담 예. 시간입니까? 네. 야 재밌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넘어가기 아쉽네. 진짜 마지막 장산범 씨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야 저걸 저 따위 걸 변명이라고 저걸. 아니 나는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장황하게 말하자면 완전 개소리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 그리고 뉴스에서 말할 때는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잖아. 예, 지금 시계 흔들고 있습니다, PD님이. 네 가야 됩니다. 시계 왜 흔들어? 소담소담 가라고요. 태엽감. 소담수담으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물 좀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셔가지고요. 그리고 봉우리 네. 화장실 안 갈래요? 저도 물 떠와야 돼요. 물 떠야 돼요. 네. 저하고 봉우리 물 좀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담수담으로 넘어갑니다.